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비롯해 군부 수뇌부가 무더기 사망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세계적인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 행위도 어떠한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뤄진 지 15시간 만입니다. 하메네이를 비롯해 수뇌부 다수가 사망했지만 이란은 항복 대신 보복을 천명하며 확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센터는 요동치는 중동 정세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안종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현지 시각 어제 오전 9시 45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치 군사 분야 수뇌부 인사들이 한꺼번에 회의에 참석하는 걸 포착했고 곧바로 공습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야나 새벽이 아니라 대낮을 공습 시점으로 택한 이유입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있는 집무실에는 이스라엘군이 폭탄 30발을 투하하는 등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란 인근 해역에는 미국 측 항공모함 등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란 관리들이 모인 장소 3곳에 동시 타격이 이루어지며 이란 수뇌부 상당수가 폭사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딸을 포함해 하메네이 일가 4명이 숨졌고 이란 국방장관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하나가 죽었다며 공습 15시간 만에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그 자체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성직자 출신으로 최고 지도자에 오르며 신정체제의 정점에 있었지만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스스로 명을 재촉했다는 평가입니다. 하메네이의 37년 철권 통치를 이성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81년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당시 하메네이는 득표율 97%를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이란에서 성직자 출신이 대통령이 된 첫 사례였습니다. 대통령을 거쳐 1989년에 2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종신직인 최고 지도자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국가 원수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후 37년 동안 하메네이는 반미와 반서방을 기치로 내세우며 철권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ایران نقض اونچه را که قرار گذاشته است و عهد کرده است رو نخواهد کرد. اما آمریکایی‌ها با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شمنن، ب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دشمنن. 하지만 핵 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오래 이어지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고 결국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테헤란로를 시위대가 점령하고 반정부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강경 진압 끝에 시위대를 향한 조준 사격으로 약 3만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나며 국제사회의 지탄이 이어졌습니다. متعلق به کشور خودشون رو خراب کردن. مثلا فرض کنید فلان ساختمان دیواری رو خراب کردن برای که دل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خوش. 절대 권력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갈등 끝에 숨지면서 이란은 물론 중동 정세가 당분간 예측하기 힘든 경랑 속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에 이 반정부 시위대는 환호성을 터뜨리고 다른 한쪽에선 친정부 시위대가 반미구호를 외칩니다. 혼돈에 빠진 테헤란의 모습인데 이를 수습할 후계자로는 하메네이의 신복인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꼽힙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란 도심에 세워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동상을 시민들이 무너뜨립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을 미국이 발표하자 일부는 폭죽을 터뜨리고 335 모여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일부에선 반정부 시위의 구심점이 된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전 왕세자를 연호합니다. 반대 진영에선 하메네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친정부 집회 참여자들은 일제히 미국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هیچ کس تو ایران پشت سر امریکا نیست و به ایرانی‌ها خود دلخوش نکنه. 이란 대통령이 자동으로 최고 지도자직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하메네이의 분신으로까지 불리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리자니는 수년간 대외 협상에서 하메네이의 대리 역할을 맡았고 신정 체제를 지지하는 강경파로 꼽힙니다. 라리자니는 SNS에서 파렴치한 미국인들이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정밀 폭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영구 특파원,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도 워싱턴의 긴장 수위는 전혀 낮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SNS로 하메네이 사망 소식을 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번 주 내내 정밀 폭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공습이 하메네이 제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란 정권 교체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하지만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한다면 단기전으로 끝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란의 반격 강도 또 이란 내부의 권력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전으로 이란을 장악할 수도 또 2, 3일 뒤 공격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밝힌 점입니다. 2, 3일에 걸친 핀셋 타격을 언급했다는 점 자체가 장기전에 대한 부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전 돌입은 전쟁 선포에 대한 법적 정당성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 전복을 독려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혁명수비대와 경찰이 애국자들과 뭉쳐 이란을 위대한 나라로 되돌리기 바란다고 촉구해 자체 대중봉기를 통한 체제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한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곳곳에서 이틀째 폭발과 화재가 이어졌는데 중동 지역의 미군 4만여 명이 이란의 사정권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홍주호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음이 나더니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미사일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최고급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격을 당한 이란이 곧바로 중동 지역 곳곳을 향한 공격에 나선 겁니다. 두바이 공항엔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겁에 질린 이용객들은 빠르게 대피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미사일 잔해가 떨어졌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칩니다. اول جنگ هرچی ته انبار داریم میزنیم اما در ادامه قوی ترین موشک هامون رو خواهیم زد.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슬람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성명을 내며 미군 기지들을 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공격 범위가 2,000km인 이란의 사정권 안에 있는 기지를 총 13곳으로 보고 있는데 4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특히 1만 명 이상이 있는 중동 내 최대 규모 기지인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이란 본토에서 불과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에 있는 해군 기지 등에서 200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내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수업 중 폭격을 당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사람이 상당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도심 한복판. 차량들이 활활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부터 이어진 공습에 이란 전역에서 최소 200명이 숨지고 700명 넘게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는 수업 중 폭격을 당하면서 148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전쟁 범죄로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Iran will continue to exercise its right of self-defense decisively and without hesitation until the aggression ceases in full and unequivocal terms. 이란도 이스라엘에 반격하면서 현재까지 텔아비브에서 4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전국적으로는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600여 명은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지만 이란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도가 안 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미사일이 정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바로 방공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잘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이란 공습이 하메네이 사망으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제부 한여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일단 이번에도 이 트럼프식의 참수 작전이 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협상이 아닌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힘으로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거처를 한밤중에 급습하며 미국으로 체포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제거한 겁니다. 대화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군사력을 단순한 압박 수단이 아니라 실제 사용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메네이가 사망했으니 이란의 체제 전복, 즉 이란의 봄도 가능한 겁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체제의 가장 정점에 서며 대통령 위에 군림했던 하메네이가 사망했으니 이란의 봄을 향한 기대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하게 일어난 것처럼 민주주의 열망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당장의 체제 전복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다. 이유가 뭡니까? 이란 지도부는 머리가 여러 개인 메두사의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후임으로 최측근인 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경파에 대항할 만한 이란 안팎의 조직적인 반대 세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점도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 현 체제에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야권 세력이 거의 부재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참수 작전이 우리에게도 적잖은 의미를 갖는 것이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메네이의 죽음은 공포감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핵 위협을 명분 삼아 자신 또한 참수작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북한은 두 나라와 달리 핵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보위하기 위해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강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둔 것과는 달리 북한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네, 우리에게 조금 더 해보죠.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교민들의 피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금 전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여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경제도 비상입니다.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이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의 주 운송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항공편도 속속 취소되면서 중동에서 발이 묶이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르시안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원유 수송로입니다. 문제는 이 해협의 일부가 이란 영해라는 겁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박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시장에선 원유의 원활한 공급이 막히며 유가가 배럴당 $10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만 등 우회 경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해상 운임이 최대 80%까지 상승하고 운송기간도 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석유, 가스 상당 비중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을 감안하여 유가 및 해상 운송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하늘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영공을 폐쇄하면서 줄줄이 회항하거나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fter 2 hours travel, bomb blastings happened at Dubai and some other places. Due to that, the flight has returned back.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도 두바이와 인천을 오가는 비행편을 중단시켰습니다. 밤 비행기였는데 어제 밤 늦게 이제 결항 문자 받았고 아직 대체 항공편이나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부터 뉴스센터 진행을 맡게 된 김태희입니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07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일체의 적대 행위는 없을 것이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선한빛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3.1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이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자며 취임 후 유지해온 대북 유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어떠한 흡수 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심대한 범죄 행위라며 진상규명과 제도적 방지 장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국 선열 추모의 의미로 검은색 계열 양복을 입고 통합을 상징하는 적색, 청색, 흰색의 사선형 넥타이를 맸습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인사를 나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입장과 퇴장 때 각각 한 차례씩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측과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일본을 향해선 과거를 직시하며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호응도 촉구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 정신 바탕이 평화와 공영 추구였다며 일본과의 관계 발전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이 관계 발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엄혹한 국제 정세 앞에 손을 잡아야 한다며 실용 외교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 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절 기념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3박 4일 일정에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우리 정부가 아세안의 조력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3.1절을 맞아서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3.1절 풍경은 심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고 엄숙한 표정으로 순국 열사들을 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한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역사관을 찾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또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계셨는지 그것도 아이한테 좀 보여주러 이렇게 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형 태극기를 바라보며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곳이니까 한번 와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독립 열망에 대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했습니다.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오후 내내 이어졌고 오후 3시 반쯤부터 참가자들이 광화문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집회와 행진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내놓은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 6채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피스텔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6채 중 내놓은 매물은 오피스텔 1채. 장 대표는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이 대통령을 오히려 직격하자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될 일이라며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집이 안 팔려 걱정이라는 말. 그 말을 지금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매수 호소인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에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고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부동산이 대부분 실거주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주택도 어떻게 보면 실거주 주택이고 또 그 지방에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될 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출 규제로 이 대통령 아파트는 최소 27억 원을 가진 슈퍼 리치만 살 수 있다며 평범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프레임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나머지 5채는 팔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이던 2만 톤급 컨테이너선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엔 경남 사천에 정박 중인 바지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안진우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희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불붙은 컨테이너를 들어올립니다. 전남 신안군 관매도 남쪽 해상을 항해 중이던 2만 톤급 파나마 선적에서 불이 난 것 어제 오전 7시 50분쯤. 해경은 불이 난 배를 광양항으로 이동시켜 1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숯이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위아래로 2개 정도가 숯이 실려 있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찰로 인해서 좀 자연 발화가.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바지선 맨홀에서 의식을 잃은 한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 정박 중이던 공사 작업용 바지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바지선 맨홀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차량 운행 중 타이어가 갑자기 빠지거나 차가 혼자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중국에선 이런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 차량이 왼쪽으로 움직이더니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향하더니 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왼쪽 가드레일과 추돌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이 차에는 운전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중국 광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운전자가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가 내리막길에서 2분이나 홀로 움직인 겁니다. 브레이크 문제로 차량이 혼자 움직이는 경우는 그나마 속도가 느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타이어가 갑자기 빠지면 일이 커집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휘청이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타이어가 바퀴에서 이탈하며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고 차량은 피했지만 도로를 굴러다니는 타이어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빠르게 달리던 차가 사고 현장을 덮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근 타이어 관리 규정을 크게 강화한 중국 정부는 고속도로에서의 타이어 상태 점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매년 독립유공자가 새로 추서되지만 정작 후손을 못 찾아 7,600여 명의 보상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후손을 찾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국가보훈부가 나서 후손을 찾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유공자인 고 김종진 선생은 지난 1919년 3월 전국에서 펼쳐진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종진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60년 가까이 흐른 뒤였지만 그의 후손인 김호동 씨가 대신 포상을 전달받았습니다. 31살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어린 나이죠. 뭔가를 바라고 했다면 사실은 독립운동이 사실 진행되지 않았을 거고요.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된 고 김경도 선생도 지난 2013년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뒤 건국훈장 애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훈장은 무려 12년 뒤 김경도 선생의 증손들이 국가보훈부의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재적 등본 등 자료가 사라진 탓에 보훈부도 그동안 후손을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좋았죠.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이런 걸 보고 느꼈으니까 좋았죠. 매년 3차례에 걸쳐 새로 지정된 독립유공자가 발표되는데 지금까지 지정된 독립유공자는 18,000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후손 찾기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7,600여 명 유공자의 훈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정된 1,030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이 확인된 유공자는 132명뿐입니다. 보훈부는 일제 당시 판결문이나 재적 등본 등으로 후손을 못 찾은 경우 자료 수집에 나서고 역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후손 확인위원회가 심사합니다. 물론 가장 빠른 방법은 후손이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이트를 보시면요. 그냥 이름만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 국가보훈부에 얘기해 주시면. 현재는 포상 기준이 대폭 완화돼 훈방 조처된 학생이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여성도 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면 보훈부에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최임성입니다. 3일절인 오늘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미 강원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시작됐습니다. 이 눈비는 내일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부터 보시면 제주 산지로는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으로 예보된 비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단 동풍이 더해지는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모레까지 최고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도 15cm가 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눈비와 함께 날도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춘천 4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3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